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출국을 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중칭에 방문을 했습니다. 경제 외교 목목 차원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청주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고, 현재 일본하고의 그런 무역 분쟁, 물론 일본과 현재 지소미아라든가 적당한 선에서 지금 마무리되고는 있지만, 현재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 소재 산업, 반도체 문제, 이것을 아마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마 중국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가 ICT,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산업, 이런 것도 다 둘러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이런 것도 한번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몇 주년 기념일이죠. 아마 그 기념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로 아마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는 출국을 한다든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재판 선고일은 언제입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2월 4일이죠. 2심 있고 나서 3개월 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12월 4일 선고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국을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너무 A가 없지 않냐,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2심 재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2심 재판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도 자기가 사표를 기죠.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출국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은 이재명 도지사 하루하루가 거의 쉴 틈 없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경기도의 불법 계곡 시설물 철거라든가 현장 방문,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협약식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 그 한돈 농가 지원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하면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많은 행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재판 일정 앞에 놔두고 대법원에 잘 보여야 되는데 예의 없이 이렇게 출국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감이 있어서일까요? 측근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물론 유럽도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은데 이재명 성향상 선진 행정 경영이라든가 지방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나가려고 해도 재판 때문에 못 나가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도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변호인단을 확충을 하고 법률 주장 논리 근거를 계속 가다듬고 세련화시키고 하는 작업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복귀를 하면 아마 대법원에서 일주일 정도 전에 통보를 한다고 해요. 일주일 5일에서 일주일 전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30일 날 복귀를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법률 심판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도지사에게 아마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 것은요, 바로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라는, 그리고 도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치자금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청탁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죠. 유재수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서 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형이라고 했던 이런 유재수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왔죠. 이유가 뭡니까? 뇌물죄, 청탁, 이런 거였죠. 자, 그러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깨끗하게 경기도정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을 잘한다는 거야. 욕을 내야 될 상황, 어머니에게 공격을 하거나 어머니에게 표현적 행동을 하는 그런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욕을 하면서 화를 낼 줄 알고 부당함에 화를 내고 썽까를 부릴 줄 아는 그런 이재명의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면모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고 만다.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결과물로 도출하고 만다는 이런 이재명의 언행일치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재명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청탁이라든가 뇌물을 주려고 시장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적인 메시지, 너 자신을 보호하라, 이런 의미도 있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 시절에는 화장실에 뇌물을 받게 되면 인생 쫑찐다, 이런 스티커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착해가지고 그 사진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만큼 이재명 도지사는 돈은
막이다. 물론 꼭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반드시 망치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저번에 경기도지사로 부임하고 나서도 직원 조례 시간에서도 뇌물죄의 위험성, 이런 수뢰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을 형이라고 부르는 우리 유재수는 뇌물죄, 부정청탁, 사후 수뢰죄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현재 뇌물죄로 인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았고 오늘 밤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질이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청렴 결백 이런 것이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이 되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뭐 중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명운을 가르는 재판이 잡혀 있고, 두 번째로는 패스트트랙이라든가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구제 개편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청와대 내각 개각이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라든가 장관 몇 명 교체하는 거. 그 중에서 김진표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전해철로 임명할 것인가. 이런 이재명을 둘러싼 많은 큰 정치적 이벤트들이 12월 달에 잡혀 있어서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12월 달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긴장 상태에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에게는 아주 중요한 12월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고 응원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12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것은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도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죠. 왜 찬성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공수처는요 통과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수처 법안이 왜 위험하냐면 뭐 중국 공산당처럼 독재를 할 수 있고 뭐 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수처 법안이 뭔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문재인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제일 일바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신 분들의 특징, 정치인들의 특징, 행정가들의 특징 뭡니까? 자신이 이미 죄를 저지를 거라고 애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토론의 과정 중에 말 한마디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공수처 법안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런 법안이 통과될수록 이재명 몸값만 올라갑니다. 왜? 이재명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중에 이재명처럼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야. 왜? 정치인들은 공수처 법안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재명만 빼고. 통과될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목숨은 위태로워지고 이재명의 몸값은 올라간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여튼간 12월 달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되고 한 해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시청에 그 CCTV를 설치했던 그 청렴 결백한 이재명,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고 만다는 언행일치의 이재명, 그리고 특정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폐륜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라든가 비합리적인 상황,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욕설을 뱉을 줄 아는 이런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한,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이재명. 물론 이제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제 약간은 다듬어지고 절제를 하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또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재명을 좋아한다니까요. 뭐 이재명이 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론하니까 뭐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막말하고 욕설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오빠, 그러지 마 형, 이렇게 하는 게 비영상인 것입니다. 무조건 욕해야죠. 때려 잡아 죽여야죠. 자, 이재명의 이 세 가지. 이재명 도지사가 CCTV를 설치하는 건 뭐라고요? 예고를 하는 거죠. 나도 보호하지만 너도 보호해 주겠다. 얼마나 이게 상징적인 행동입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의 그 행보를 쭉 보면, 그 사람이 CCTV를 설치한 그 정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도 똑바로 하고 있구나.
계속 추적해보니까 이재명 도지사는 실제로 행동도 그렇더라. 지방자치 행정도 그렇게 똑바로 하더라. 제가 그것을 검증을 했고 확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표피적인 이재명 도지사의 그 가족 간의 내분이라든가 가족 간의 이런 다툼만 초점을 맞추면요. 그냥 착한 착한 이즘에 빠지면요.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하게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원인은 뭐였고 결국은 이것이 1심 재판에서는 그게 다 해명이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욕을 한 사람은 이재명 형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게 이재명이었다. 이게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이재명 욕, 폐륜, 이렇게 욕하는 애들 보면 그냥 입주댕이를 그냥 확 때리고 싶죠. 알았어. 이 똥파리 새끼들.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이 똥파리들아. 정신 차려. 예. 자, 하여튼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좋은 3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이 이재명 도지사가 좋습니까? 이 언행일치 측면도 참 이게 칭찬할 게 많은데요. 이게 참 벽에다 쭉 적어놓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1년 전에 말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1년 후에 이 결과물로, 성과물로 갖고 탁 협약식 체결하고 또 결과물로 발표하고 엊그제인가요? 신세계 부회장이 딱 와가지고 화성 테마파크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신세계의 모든 명운을 걸고 착공해서 성공하겠다. 딱 이런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1년 전에 했던 그리고 2019년 초에 했던 이런 화성 테마파크 이런 개발 소식 이런 것이 너무너무 결과물로 도출되는 거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아마 벽에다 다 적어놓는 것 같아. 그리고 체크를 다 일일이 하는 것 같아.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재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이 12월 달에 국무총리로 김진표를 법무장관으로 전해체를 한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 속은 쓰리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또 대놓고 반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도 그렇고 원팀 개념 때문에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원팀주의자가 돼버렸잖아.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자, 이재명 도지사 12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도지사가 반드시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응원을 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일주일 내에 선고할지 예고를 할지 법원이 파기환송을 할지 아니면 위헌범죄 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10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다시 올릴지 이건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형국 여러 가지 정황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유재수 같이 돈 받았고 청탁 받아가지고 뇌물 청탁 받고 뇌물 받고 이런 애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이 청렴 결백함이 초롱초롱 빛나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입지가 턱 돋보이는 그런 나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뇌물을 받고 이렇게 부정청탁을 받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또 중국에 가가지고 역량 있는 모습, 능력 있는 행정가의 모습도 보여주고 많은 걸 또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경기도민들을 또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